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자, 오늘은 대치동, 굳이 대치동은 아니어도 대도시 사는 국제학교 학생 또는 외국 거주하다가 늦어진 학생의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늦어진 수학 공부 또는 귀국한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늦게 황소 입퇴를 이번에 본 학생,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 문의가 좀 있으신데요. 또는 공부하지도 않고 시험 보고,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황소 시험을 그냥 무조건 뭐 저기 15점, 14점 나온 애들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준비를 하고 본 애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좀 3개월, 6개월 이상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멘탈 관리상. 근데 갑자기 그냥 본 사람들은 어차피 초2면은 재수해도 되는데 초3이면 시간상으로 또 공부하기, 사고력 공부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반을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겠죠. 네, 심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시작을 해야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 된다고 자꾸 희망 고문한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만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영상을 제가 남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IB 수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국내 황소 수능 대비 또는 중등, 초등, 그다음 미국, 영국까지 제가 다 가능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그 한국 수학을 하는 애들이 더 수학을 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IB 과정이라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라는 과정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든 바칼로레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미국, 영국, 호주 이런데 거의 모든 나라에 지원할 수 있는 수능 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가 이제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쉐드윅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쉐드윅은 이제 그래도 국내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수학을 이제 늦게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삼성 주재원이다, 아니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셨다 오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외,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데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영어는 잘 하겠지만 수학이 지금 많이 약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소 시험 있는지 모르고 이제 대치동을 왔는데, 또는 반포로 왔는데 시험을 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애들 시험은 이제 뭐 한 80점, 70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신이 갑자기 이제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학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국 여러 번 살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애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의대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스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대 물리학과 뭐 연대 기계공학과 이런 데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했다는 말을 듣다가 대치동이나 이제 국내 수학학원 오면 애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아 우리 아들이 좀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금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자기보다 이제 어린애들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분명히 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이제 왔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반을 대치동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5학년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수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중학교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학년 반이 없는 거예요. 거기 대치동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애가 지금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3학년이랑 중등 수업 들었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수학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선행도 해야 되고. 그러면 로드가 2배, 3배 걸리게 되겠죠? 로드가 3배, 4배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가 포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원하고 과외를 동시에 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원은 주 2회 하고 과외도 주 2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또 얘가 또 힘들다고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뻗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센수학 문제집을 잡았으면 그 대표형만 딱 푸는 거예요. 하나씩. 상은 풀지 말고 시당형 풀지 말고 그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가 제일 약한지, 외국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한국어하고 겹치는 게 뭔지, 빠지는 건 뭔지, 그걸 다 선생님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학원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반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워킹맘이시면 그런 경우에 이제 과외를 맡기시는데, 그것도 대학생 과외 말고 전문 과외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국내만 하는 선생님 맡기시면 또 안 됩니다. 왜? 해외에서 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파악을 못 하시는 선생님이면 어때요? 빈 구석이 반드시 생기겠죠. 예. 그리고 쓸데없이 막 블랙라벨 풀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지만 또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아예 IB 학교를 가는 게 낫고요. 학비가 좀 비싸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대안학교를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대치동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근데 굳이 대치동에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학원하고 과외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애들이 학원과 과외를 다 하고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이죠. 거의 따라잡기가. 예. 특히 의대 간다면은 뭐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착을 빨리 하려면 한 2년 정도의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매우 터프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3에 한번 갔다 왔다. 초1, 2에 뭐 외국에 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초3에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초3에 귀국을 하게 되면 이제 황소 대비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뭐 7점, 뭐 1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시거나 그러다가 이제 얘하고 또 싸우게 되고 애는 울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재도 몰라서 막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다 유튜브를 보면 교재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교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이번에 시험 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수학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교재 알고 심지어 교수법을 알아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응? 어떤 분 보면 전화 오신 분 보면
초등수학 뭐 TOT 3단계를 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경시 기출문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애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도움이 되는 흥미가 있는 책을 교재를 써야지. 그게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재밌게 해야지. 그냥 막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책을 쓴다? 퀘스천이란 얘기예요. 물론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게 가능했죠. 근데 대부분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TOT라는 교재를 쓰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블랙 라벨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공비 센 최상위 S로만 하면 충분합니다. 초3의 경우에. 아시겠죠? 해외에 갔다 오신 학부형님들 애들 교육은 바로 황소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학생이기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약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교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시고 자꾸 그 바로 우리 아들은 바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2 같은 경우에 한국이 제일 잘해요 수학을. 그리고 흥미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게 무슨 뭘 얘기할까요? 암기식으로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암기식으로 엄청 크래밍이라고 하죠. 벼락치기로 공부해 놓으니까 순위는 높은데 흥미는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흥미도 있고 취미도 성취도도 좋죠. 러시아도 잘합니다 수학을. 근데 일본도 보세요. 흥미도가 별로 없죠. 대학 가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학 보낸다면은 아시아로 보낸다면 싱가포르를 강력 추천드려요 저는. 미국은 좀 수학을 못해요 사실은 애들이. 물론 아주 잘하는 사람 빼고 잘 못합니다 잘. 그리고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의 차이를 보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수학으로 뭐 중학교 몇 학년이 알제브라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도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한국 수학하고 외국 수학하고 진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8학년에 알제브라 1 그럼 한국 수학의 알제브라 1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아는 선생님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냥 8학년이면 아니 중학교 1학년 거 하면 되지 않느냐, 응? 중학교 2학년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제브라 2 같은 경우는 수학 상도 나옵니다. 그 다음 지수법칙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도 나와버리거든요. 프리칼큘러스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국 수학을 몇 학년 거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 에이 한국 수학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는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이런 애들도 한국 수학을 하는 학생이 훨씬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말로 공부하면은 진도가 3배 빠르죠. 왜? 얘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이해하려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 황소 수학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최상위 S 정도만 충분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영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재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교육은 수학은 무조건 방과 후에 노는 거거든요. 막 학원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상위 S면 훌륭한 겁니다. 센 수학이면 좋고 개념 유형이면 그냥 쏘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수학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 범위를 아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맡기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학년이 뭐고 이렇게 구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챕터를 다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알제브라 1 같은 경우에 연립방정식 2차 함수 그게 나오기 때문에 중2, 중3 대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확률 통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 하를 완벽하게 보는 게 알제브라 1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8학년, 9학년에는 무조건 수상학까지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제브라 1까지 하는데도 수상학까지 센이나 정석 정도? 그 정도 하면 좋죠.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치수법칙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이 전개도 나오기 때문에 알제브라 1은 중3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8이라고 그러죠. G8. 8학년. 이제 중2 수준인데, 이제 3학년 수준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최대의 국제학교예요. 최대의 국제학교 가시면은 그레이드 프리 킨더 그 다음에 G1, G2, G3, G4 해가지고 G12까지 있습니다. 총 14개 학년이 있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그러죠. 프리 킨더가 G1 가기 힘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전지현 아들이 다닌다 뭐 그런 말 있죠. 귀족 학교. 근데 애들 수학 실력을 보면 제가 해본 결과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약해요. 물론 대치동에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치동보다 센 데는 거의 없죠. 약하다는 얘기는 영어로 배웠으니까 한국 선행을 어느 정도 한 애들은 잘하는데 한국 선행을 안 한 애들은 약해요.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거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칸 아카데미로 50%는 우리가 스스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모르는 거는 이제 과외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재원이거나 이제 어머니가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교육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문 수업이 가장 좋고요. 방문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애가 어떤 걸 모르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딱 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바로바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수업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도 좀 하고요. 그래서 미국, 한국을 경험한 선생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선생님 좋고요. 영어가 가능하셔야겠죠. 함수가 펑션인지도 모르고 방정식 이퀘이션인지도 모르고 한국말로만 설명하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G6 그레이드 6죠.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한 그런 애들은 IS2라는 시험이 있어요. 수학 예술 시험인데 그걸 보셔야 되고 SSAT도 보셔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컴퓨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컴퓨터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또는 과외로 선생님이 그 숙제를 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자꾸 바뀌어요. 얘가 실시간으로 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 여기 드림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체드윅에 디플로머가 있다. 예? IB 디플로머가 제일 어렵고 그게 안되면 이런 거 하자. 명문대 합격률이 제일 높다고 하네요. 예. 돈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5, 600은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최대 국제학교는 학생들이 한 830명 있다고 하네요. 능력이 최고 수준이고 경력이 뭐 13년, 14년 이런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프리케이하고 킨더 G1부터 경쟁률이 엄청나고요. G4, 5는 이제 SS80, G6부터죠. G6부터 자세한 거는 거기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G6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SS80 시험. 그러니까 아예 맵 테스트 봐가지고 갈 거면은 어릴 때 가는 게 좋죠.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B 총점이 45점인데 6과목에 7과목 7점 만점, 그럼 42점이 나오고 TOK와 E와 CES를 하셔야 되는데 TOK는 essay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Extended Essay라고 해가지고 논문 쓰는 거고요. CES는 봉사활동 이런 거예요. 그걸 다 하셔야지 45점이 나오고 한 40점 정도 나오면 갈 수 있어요. 명문학교. 자, 그리고 아직도 이제 어떤 유튜브 보면은 한국 수학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수학은 아직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절약이 되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배워야지 가장 빨리 배웁니다. 물론 한국말 못 알아듣는 학생 정도면은 한국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는 좀 어려울 거예요. 중등 수학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트리거노메트리, 삼각함수, 미적분, 확률통계 이런 것도 수투, 미적분 하시면 되고요. 확통 정도 선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인 한국 수학을 하되 선생님이 속과나서 해줄 수 있는 걸 해라. 미적분에서 리미트 자세히 안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 수학이 없는 미국 수학이 있어요. 그게 아간드 다이어그램이라고 있고 복소수 나오는 게 있어요. 이항 방정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영국 수학, 미국 수학은 공식 유도를 미적분은 특히 그냥 넘어갑니다.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리미트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G8 얘기하면 미들 이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이제 함수가 나오면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수상화 개념이기 때문에 갑자기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상화로도 이제 커브가 안 되는 영역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뭐 부동식 영역이라는 게 우리 한국 수학에서 있던 게 없어진 거죠. 근데 그게 국제 IB 과정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센수학으로 딱 하시는 게 좋아요. 유학생들은. 그 다음에 중3 IB 10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명문대 가려면 9학년 때부터 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IB 가을학기 시작하려면 중3 끝내고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월에 AP도 따고 9월에 10학년 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수포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IB 과정도 못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미리 공부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줄 선생님이 매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송도에 계신 어머니 보면 과외 선생님을 뭐 하루에 한 번씩 바꿔요. 알 때까지. 근데 없죠. 송도에 선생님들이 명문대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막 인천대 막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선생님 필요 없어요. 물론 대학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객관적으로 어머니들은 학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학원에 의지하게 되지만 성적은 크게 늘지 않고 교육부모 가정이 되겠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가르칠 수도 없고 참 힘든 노릇이죠. 그래서 해외 귀국 자녀의 교육 공백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빈 구석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메꿔야 돼요, 스스로. 그럼 이제 과외쌤한테 의지하거나 학원 인강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점수가 못 받는 리비헤의 법칙을 따른다. 좋은 선생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국 수학도 선행하는 게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능은 해요. 근데 한국 수학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퍼포먼스가 낮아요. 왜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선행의 깊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학은 배우면 선행 이제 예제 위주를 풀면서 선행을 조금 이제 개념을 좀 다뤄주거든요, 심화로. 근데 미국 수학은 뭐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원의 방정식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식만 알려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숫자 대입해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수학은 거기서 접선 긋고 막 미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한국 수학만 너무 강조해도 위험합니다. 왜?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용어는 영어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쟁률이 엄청난 그 최대액 G1 공부법이에요. G1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영어로 된 테스트는 애들이 잘 할 겁니다. 아주. 그래서 맵 테스트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 라이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영어를 스퀘어 영어를 못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따라 하셔야 돼요. 라이팅이랑. 또 애들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30분밖에 집중 못하는 애도 허다고요. 길면 40분 이렇게 최대가 한 45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5분 수업하면 15분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하시는 게 좋죠. 만약 과외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G1에서는 한국 수학 1학년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방심하게 되는데 그러다 G2, G3 넘어가면서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이제 G3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조금. 그러니까 미리 영어로 된 교재를 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떤 어머님 보면 교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대 교재가 아이비 교재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제 자료로 준비합니다. 아이비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비도 교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교재가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수학으로 그냥 대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수학 디딤돌 기본 응용이나 우공비 수학으로 다지란 얘기예요. 국내 학생들은 볼 필요 없어요. 소맛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영재라고 생각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항소 수학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못 버텨요. 합격도 안 될 거고. 오히려 영어 라이팅이나 스펠링 이런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교보 수업도 병행하시고 분수의 개념도 나오니까 수업을 잘 받으셔야겠죠. 다음 G3입니다. 체드윅.